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멀티팩터 전략 ETF로 구성된 커뮤니티 전략을 소개합니다.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퀀트 스크리닝을 통해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정의 개별 종목 퀀트 전략을 구현하여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스크리닝부터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검증된 멀티팩터 퀀트 전략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략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백테스트 기준으로 연복리 수익률 18%에 MDD가 10% 미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팩터를 활용한 ETF들의 조합으로 높은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의 결과를 보여주는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개별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ETF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자산 배분 전략이 처음이시거나 백테스트를 아직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팩터 전략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성향의 주식만 선택하여 운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팩터 전략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팩터들을 스코어링하여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통칭하여 퀀트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매우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팩터 ETF 5개를 선별하여 투자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ETF는 MTUM입니다. 이 ETF는 블랙록에서 발행한 ETF로 미국 대형주와 중형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주식 성과가 좋은 100여 개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한 분산을 보장하기 위해 섹터별로 구분을 두어 스코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 상위에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JP모건이 있습니다. 총 보수도 0.15%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두 번째 ETF는 SPHD입니다. 이 ETF는 인베스코에서 발행한 ETF로 S&P 500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75개 종목을 선정한 뒤 변동성이 가장 낮은 50개 종목을 최종 선발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현재 보유 종목 상위에는 알트리아 그룹과 AT&T 그리고 3M과 버라이즌 등이 있습니다. 총 보수는 0.3%입니다. 세 번째 ETF는 QAL입니다. 이 ETF는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퀄리티 지표인 밸류에이션과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점수화해서 상위 100여 개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펀더멘털을 평가하여 선택합니다. 개별 종목 퀀트와 가장 유사한 방식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 상위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주와 코스트코와 존슨앤존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보수는 0.15%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번째 ETF는 SPLV입니다. 이 ETF는 S&P 500 기업들 중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SPHD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성격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 상위에는 버크셔 해더웨이, 코카콜라, 월마트 등이 있습니다. 총 보수는 0.25%입니다. 다섯 번째 ETF는 VLU입니다. 이 ETF는 미국 대형주 중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가치주에 투자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 투자와는 상반되는 개념의 ETF이며 모멘텀 팩터를 이용한 MTUM과도 상관관계가 낮은 ETF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 상위에는 인텔과 IBM,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화이자 등이 있습니다. 총 보수는 0.15%입니다. 그럼 이 5개의 ETF를 유니버스로 하여 만들어진 효율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모멘텀 지표를 활용하여 매월 5개의 ETF 후보 중에서 하나의 ETF만 선택하여 투자하게 됩니다. 선택 규칙은 매월 말 이 5개의 ETF의 월말 가격 기준으로 11개월 이동 평균보다 가장 위에 있는 하나의 ETF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즉 11개월 기간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 평균 수익률이 제일 높은 한 개 ETF에 100%로 투자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규칙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격 자산이 모두 주식 자산군으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대규모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절대 모멘텀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ETF 수에 따라 방어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11개월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5개 ETF 중에서 4개 이상의 ETF 월말 종가가 마이너스 수준에 있으면 방어 자산으로 이동하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합니다. 이는 다양한 주식시장의 추세가 꺾였다면 전반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여러 영상에서 소개했던 카나리아 ETF로 팁을 추가했습니다. 물가연동체 ETF인 팁의 월말 종가가 11개월 이동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방어자산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방어자산 후보군과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어자산 후보군은 미국 단기국채인 빌과 금에 투자하는 GLDM 및 원자재에 투자하는 PDBC로 구성했습니다. 이 3개의 ETF 중에서 상대와 절대 모멘텀을 둘 다 적용하여 하나의 ETF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3개의 방어자산 후보군 중에서
3개월 이동평균 대비 가장 높은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동평균이 기존의 11개월이 아닌 3개월이 적용된 이유는 방어자산의 경우 단기 추세에 주안점을 두어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백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운용된 백테스트 결과 연복리 18.0%의 수익률과 12.5%의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5개의 공격 ETF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했다면 같은 기간 연복리 수익률은 10.6%였습니다. 이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MDD가 마이너스 9.9%로 수익률 대비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벤치마크나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대비 큰 개선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샤프 지수 또한 1.33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전략은 다양한 팩터를 기준으로 한 전략 ETF들을 활용하여 적은 수의 ETF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퀀트 투자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종목 퀀트를 직접 돌리지 않더라도 쉽게 퀀트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퀀트 전략을 유니버스에 포함시켜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합니다.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나 백테스트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이라면 모멘텀의 원리와 상관성에 대해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군을 다 가져가는 정적 전략 대비 수익률과 위험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통계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동적 자산 배분의 이해가 좀 더 쉬워지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팩터를 적용해 투자하는 퀀트 ETF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익과 낮은 MDD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자산을 적용해보고 자산 배분의 로직을 이해해간다면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도 백테스트를 통해 자신한테 맞는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